2007년 8월 2일 동남아 메이플 스토리 즉 MC에 싱가포르이 추가된 지 1년, 특유의 많은 경험치와 사냥에 편리한 지형들 덕에 싱가포르 맵은 많은 유저들로부터 각광받는 사냥터가 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MC에 추가된 싱가포르의 확장판이 있었으니 그 지역이 바로 울루시티입니다. 울루는 싱가포르, 정확히는 말레이어로 황폐화되거나 버려진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울루시티는 버려진 도시라는 뜻이 됩니다. 간단하지만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던 울루시티가 왜 버려진 도시라는 걸까?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울루시티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CBD 지역에 트럭커가 있는 맵, 즉 서브얼반 에리아 2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포털이 없었지만은 2008년 7월 이후부터 입장이 가능했죠. 내부로 진입하게 되면 평화로웠던 BGM은 갑자기 음산한 BGM으로 바뀌게 되고요. 배경에는 무너진 집들과 넝쿨에 잠식당한 거리, 그리고 경고 표지판들이 반겨줍니다. 몬스터의 레벨은 기존 레벨 48에 비해서 거의 레벨 40이 높아지게 돼요.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나는 제일 낮은 레벨의 몬스터는 레벨 85의 버서키입니다. 여기부터는 체력 대비 경험치가 높다는 게 다른 일반 몬스터들에 비해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버서키면은 뭐 폭주하는 놈이다 이 소린데, 나무 가지고 뭐 하는 걸까 싶긴 하거든요. 몬스터북의 설정을 보면은 도시의 오염물질들이 모여가지고 몬스터가 됐는데, 숨겨진 악의 힘에 의해서 스탯이 펌핑 당해가지고 힘을 주체 못하고 막 나무들을 뽑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 친구 드랍템이 스웨트 비드 해가지고 땀 구슬이었어가지고 뭔 소린가 했는데 이런 설정이 있었네요. 여기서 싱가포르 전역에 깔린 검은 슬라임들의 정체가 바로 울루시티에서 새어나온 오염물질에 생명이 깃들어서 몬스터가 된 것이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군요. 제일 약한 놈이 85짜리인 이 지역을 탐사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도와줬던 방랑자 랄프에게 향해야 됩니다. 랄프는 플레이어를 기억한다면서 조금 더 어려운 부탁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울루시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요. 울루시티는 한때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였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도시를 확장해 나가려 했다고 하네요. 개간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은 여기저기 버리고, 자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자연에 버린 쓰레기들이 방치되면서 생명을 얻고 몬스터로 변했으며 도시에 살던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울루시티는 지금 보다시피 재앙 그 자체인 상황이 되었다 라고 하네요. 랄프의 친구인 울루시티 패트롤 스쿼드의 단장인 커맨더 짐은 랄프에게 이 상황을 타개할 강한 모험가가 있는지 좀 눈여겨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랄프는 플레이어를 지목합니다. 플레이어가 캡틴 라타니카를 잡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랄프는 플레이어에게 대뜸 비트론, 버서키, 그리고 먼트레이서를 잡고 커맨더 짐에게 가면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뭔가 강제 대시기가 된 기분이지만 뭐 해달라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버서키는 아까 보셨다시피 울루시티 엔트랜스에서 보실 수 있는 몬스터고요. 비트론은 그 다음 맵에서 만날 수 있는 몬스터입니다. 아까 버서키가 레벨 85였다면은 비트론은 레벨이 90이죠. 이제 막 레벨이 5씩 쑥쑥 높아져요. 맵은 좀 기괴하게 생겼지만은 그래도 동선만 제대로 짜준다면 이렇게 올라가서 쭉 내려오면서 잡아낼 수 있겠죠. 그렇게 버서키, 비트론을 잡아냈으면 또 이제 마지막 먼트레이스도 잡으러 가야 될 텐데, 이 맵에서 두 칸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나오는 울루 이스테이트 3에서 먼트레이스를 만나실 수 있어요. 먼트레이스는 레벨이 90에서 훌쩍 뛰어가지고 이제는 105가 됩니다. 이 친구는 이 퀘스트를 깰 때가 아니면 솔직히 잡을 가치가 없는 몬스터인데요. 이유인즉슨 이 몬스터의 기본 공격이 스턴을 수반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무한 스턴으로 물량만 빨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막 밖으로 나가 떨어져야만 겨우 살아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친구는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났을까? 설정을 보면은 원래 땅에 뿔이 내렸어야 되는데 실수로 차 속으로 들어가서 이 비좁은 곳에 꽉 끼어 있다 보니까 뿔이 잔뜩 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차 범퍼 쪽만 보고 좀 징그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차 안쪽에 쑤셔 박혀 있는 얼굴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리해서 버서키 50마리, 비트론 50마리, 그리고 먼트레이서 30마리를 처치를 하고요. 각 몬스터들의 전리품인 스웨트 비드 50개, 비트론 호은 50개, 오일 캐니스터 30개를 가져가게 되면은 약간의 경험치와 함께 다음 퀘스트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커맨더 짐은 주변의 몬스터를 퇴치했더라도 얘네들이 회복력이 좋아가지고 금세 다시 나타난다고 알려주면서 한 2배는 더 강한 몬스터들도 좀 잡아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번에 잡아야 할 몬스터들은 슬라이지, 그리고 패트리 파이터군요. 슬라이지는 아까 봤던 비트론이 버서키와 함께 있던 울루 이스테이트 1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만 가면 나오는 맵, 울루 이스테이트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맵에서는 슬라이지와 비트론이 공존하는데요. 이 맵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쩔하게 좋아 보이는 맵이긴 합니다.
이 맵이 처음 등장했을 때 몇몇 마법사들이 가가지고 이제 시험 삼아서 광역기도 써보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쩔도 좀 해보고 했지만은 MC에서 초기 이 맵이 아주 크게 주목받은 것도 아니었고, 이 GMS의 경우에는 거의 빅뱅 한 달 전에나 추가됐던 맵인지라 빅뱅 이전에는 이 맵의 연구 자체가 진행되질 않아가지고 인지도 자체가 높은 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말고 경험치를 더 주는 뒤쪽으로 가서 오히려 사냥을 더 많이 했다고들 해요. 레벨 90이었던 브이트론과 달리 슬라이즈는 레벨 95. 스토리상으로는 슬라이즈는 평범했던 지렁이 같은 얘가 갑자기 뭐 어떤 힘에 의해서 흑화했다고 하고요. 브이트론은 슬라이즈한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날벌레 등에 붙어가지고 공중에 떠다닌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슬라이즈를 잡으려면 올로2에서 사냥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슬라이즈가 맛있는 아이템을 주지 않는 반면 딱정벌레에 붙어댕기는 브이트론은 레드크리븐 등의 좋은 장비를 드랍을 하고요. 맵 지형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올로2는 충분히 연구 가치가 높은 사냥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패트리 파이터군요. 패트리 파이터는 울루 이스테이트 3에서 한 칸 더 오른쪽으로 가면 나오는 어라운드 울루 시티에서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 하늘이 핑크색으로 변하면 보통은 좀 감성에 젖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지역은 하늘이 붉게 물드니까 더 폐허 같은 느낌이 진하게 드는군요. 패트리 파이터는 빅뱅 전 최고의 사냥터 중 하나였던 죽둥, 남둥에 나오는 그 뼈다구들과 확실히 견줄만한 몬스터였습니다. 스켈레건과 레벨 그리고 체력마저도 같았는데 경험치는 패트리 파이터가 50 더 높았죠. 패트리의 진가는 그 다음 맵인 울루시티 센터에서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중남동에 비해서 좀 부산하게 움직여야 되긴 하지만 몬스터들의 개체수가 훨씬 많아서 사냥하기 편했고, 거기에 패트리의 마법 방어력이 스켈로스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서 마법사들이 킬컷 맞추기가 조금 더 쉬웠죠. 그래서 비숍은 중남동에서 열심히 쟤네 갈기라고 하고요. 나머지 썬쿨과 불독들은 이 지역으로 와서 사냥을 했을까요? 뭐 사실 항상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보다 더 쩌라기 좋은 사냥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슬라이즈와 패트리 파이터를 100마리씩 잡고 그 전리품을 100개씩 모아서 커맨더 GM에게 돌아가면은 왜 이 지역의 몬스터들만 갑자기 레벨 80에서 100에 달할 정도로 강해져 버렸는지 알 것 같다면서 울로시티 중앙에 있는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다른 몬스터들에게 공급하는 몬스터가 있으니까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몬스터가 바로 두쿠, 나무 몬스터입니다. 두쿠는 싱가폴 전역에서 제일 레벨이 높은 1번 몬스터입니다. 레벨이 무려 115죠. 체력은 스켈로스보다 더 아득히 높은 9만, 경험치는 5000이군요. 스토리에 따르면 두쿠는 과거 울루시티의 보물 같은 나무였으나 이제는 만나는 모든 대상을 마비시킨 다음에 그 에너지를 빨아먹는 괴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몸에 나있는 라플레시아를 통해서 다른 몬스터에게 전해줘서 이 지역의 몬스터 전체가 강해진 거라고 하네요. 설명답게 두쿠는 이전에 먼트레이서처럼 한 대만 맞으면 유저에게 스턴을 난사합니다. 이 스턴에 한 번 걸리면 지속시간이 길고요. 다른 몬스터들도 계속 스턴을 난사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들죠. 체력도 많고요. 드랍템도 뭐 맛없고요. 틈만 나면 스턴을 걸어대는 이 몬스터를 빅뱅 전 동남아의 모든 마법사들은 이 친구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아니, 울루 이스테이트 2에다가 울루시티 센터도 있는데 거길 버리고 얘를 잡는다고? 왜? 왜냐면은 두쿠가 보이는 맵에는 반드시 낚시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앙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광역기로 때릴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아예 막 가로등 위에 올라가가지고 딸깍 사냥이 가능한 지형까지 존재했죠. 솔직히 이 가로등은 진짜 쟤네 치라고 만든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긴 해요. 그래서 이곳은 마법사뿐 아니라 일반 직업들도 몰려들어가지고 스턴을 감수하고 파티 사냥을 하게 됐습니다. 몬스터를 스턴시키거나 빙결시킬 수 있는 직업은 몬스터와 직접 마주하고 싸웠고요. 그럴 능력이 없는 직업들은 낚시 자리에서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이었죠. 실제로 인기가 아주 많았던 사냥터였는지 나중에는 이 지역이 미니 던전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미니 던전의 이름은 런키스 두쿠 굿 나이트. 이 이름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실제로 이 맵의 위상이 남겨진 용의 둥지에 필적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네요. 이 맵은 파티 사냥에 더 특화되어 있던 맵인지라 두쿠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직업들이 모여서 가면은 기존 맵이었던 데스트로이드 파크보다 더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리해서 두쿠 100마리를 잡아내고 그 전리품인 라플레시아 100개와 함께 돌아가면요, 경험치와 함께 이 지역의 최종 보스 크렉셀을 깨울 수 있는 말렛을 받게 됩니다. 이 지역에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맵 배경에 보였던 거대한 나무 크렉셀, 이제 남은 것은 크렉셀을 퇴치하고 평화를 되찾는 것 뿐이란 거겠죠. 커맨더 GM은 크렉셀이 어쩌다 이 지역에 생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크렉셀은 원래 캡틴 라타니카가 싱가포르에 오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 달팽이보다 더 작은 묘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렉셀이 나중에 점점 커지면서 건물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켰고요. 이 땅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엄청나게 커진 끝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모두 내쫓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짐은 잠들어 있는 크렉셀을 깨우기 위해서는 이 말렛과 캡틴 라타니카에서 드랍되었던 소울 랜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숨겨진 장소를 통해 크랙셀에게 접근해서 처치하라고 하네요. 데스트로이드 파크 1에서 맵 중앙에 있는 숨겨진 포탈을 통해서 크랙셀이 뿌리 내렸다는 버려진 아파트로 향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크랙셀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점프맵인데요. 특이한 점은 여기서 플래시 점프나 텔레포트나 이런 것들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해도 맵이 굉장히 지랄맞기로 유명하죠. 바닥에 갑자기 균열이 있어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곳곳에 널브러진 전깃줄을 맞고도 바닥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죠. 이 막 전깃줄 같은 거 전용 피격 이펙트까지 있을 정도니까 완전 광기 그 자체죠. 마지막으로 악의로 가득 찬 벌집까지 피하게 되면은 드디어 크랙셀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모든 파티원들이 다 이 퀘스트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파티장만 있어야 되는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긴 한데 퀘스트 난이도로 보면은 그냥 일단 말렛이랑 소울 랜턴이랑 둘 다 갖고 있기만 하면 입장할 수 있나 봐요. 그리해서 맵에 입장하게 되면은 맵에는 커다란 나무 하나가 보이고요. 중앙에 이제 코 같은 게 하나 삐쭉 튀어나와 있는데요. 준비가 되면은 저 코를 일반 공격으로 쳐가지고 부숴주게 되면 보스인 크랙셀이 나무 위에 드러나게 됩니다. 크랙셀은 레벨 140의 대형 보스 몹으로 레벨은 자쿰과 같습니다. 또한 체력 역시 자쿰급인데 이 자쿰이 모든 팔의 체력과 본체의 체력을 모두 합치면은 거의 딱 5억 정도 되거든요. 이 친구는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딱 2.5억씩 2페이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자쿰과는 달리 이 보스는 너무나도 쉬웠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공격 없이 뭐 1000 후반대에서 2000대의 공격만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공격만 하다 보면은 깨지는 흔하디 흔한 샌드백 보스였다고 하는데 이게 저도 정확한 패턴은 모르겠긴 한데 왼쪽에서 좀 알짱거리면은 2000이 아니라 거의 7000 데미지를 맞고 죽는 패턴이 있나 봅니다. 보다 정확한 패턴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슨 싱가포르를 공포로 불어넣었다는 크랙셀은 왼쪽 눈깔 파내는 게 1페이지, 오른쪽 눈깔 파내는 게 2페이지인데 오른쪽에 적당히 자리를 잡고 물약은 패시 먹어주게 만든 다음에 몇십 분 동안 그냥 갖다 냅다 패기만 하면은 그냥 경험치를 많이 줄 뿐인 샌드백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크랙셀은 그냥 경험치 머신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드랍도 막 백제 장비들이 몇 개 나오긴 했지만은 당시 혼테일까지 나왔던 상황에서 크랙셀이 주는 장비들이 성에 찼을 리가 없죠. 심지어 밸런스 붕괴 아이템들이 가득했던 해외 메이플 스토리인데 말이죠. 그렇게 크랙셀을 잡고 돌아가면 뭐 짐이 엄청 좋아하면서 도시 이름을 네 이름으로 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호들갑 떨고 그러는데 아니 뭐 샌드백 하나 처리했다고 도시에 평화가 찾았다, 이거는 조금 짜치긴 하네요. 아무튼 울루시티는 이제 확장판이라는 공식 명칭답게 싱가포르 지역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던 고레벨 유저들까지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냥 뭐 좀 경험치 펌핑 시키고 체력은 조금 낮추고 낚시 자리 만들어주고 보스는 좀 바보 만들어서 억지로 인기 맵들 좀 만든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좀 치사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버트키 타운을 통해 입장 가능하다는 MC 전용 마지막 지역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